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변동 13구역 소식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13구역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7년 8월 달에,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된 건 2009년 8월 달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고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혹은 사업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구역들이 구역 지정이 해제됐죠. 전체 구역으로 결정된 게 2015년 4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인근 지역의 재개발 추진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힘을 모아서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2020년 7월 달에 구역 지정 접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약 72%의 찬성률, 67% 이상의 찬성률이면 되지만 조금 오바해서 찬성으로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얼마 전 12월 31일 날 4구역과 5구역이 다시 한번 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으로 결정되면서 살아났죠. 이제 남은 게 6-1구역, 13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재정비 심의위원회가 아마 열릴 것 같지 않다 보니까 2월 이후에 재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올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3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은 21만 4천 제곱미터, 대전에 있는 도마변동 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고 대신 세대수는 도마변동 3구역이 가장 넓죠. 많죠. 3,463세대, 그 다음에 4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세대수가 건설 예정이고요. 추진위에서 밝힌 조합원 수는 이전까지는 9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850여 명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들이 대부분 지상 38층까지 지어지는 반면에 아마 좀 고능지, 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심의에서 층수는 조금 깎여서 32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건설 예정 세대수는 보면 84보다는 5구가 가장 많죠. 1558세대, 5구 제곱미터 이제 기준으로 좀 위주로 많이 건설 예정이고요. 84도 이제 762세대가 있습니다. 84 초과부는 인근에 있는 11구역, 12구역과 마찬가지로 84 초과부, 85 초과부는 현재는 건설 예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09년에 발표될 당시에 도마변동 13구역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당시에는 2435세대를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이거보다는 좀 늘었죠. 보시면 가운데 도로로 인해서 1단지와 2단지 혹은 이쪽이 1단지가 될 수도 있죠.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1단지와 2단지가 나누어져 있고 가장 독특한 것이 여기가 약간의 야산이 있습니다. 이 야산을 그대로 이용해서 근린 공원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단지 내에 이렇게 야산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대전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도마변동 13구역에서는 요 자연적인 구조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좀 독특하게 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산책로라든가 등산로를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아파트가 대전에 있을까요? 아마도 도마변동 13구역이 전 처음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자료를 보시면 좀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쪽으로 재척하고 가려고 했었지만은 아마 재척이 안 되고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지, 2단지는 그대로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아마 1단지가 2단지보다는 많은 세대수, 그리고 환승역, 역세권과의 거리, 이런 걸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앞으로 될 조합원들은 아마 이쪽에 있는 1단지를 좀 많이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2단지보다는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삼육초등학교죠. 대전에 이제 2개밖에 없는 성모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 두 개 있는 사립초등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립초등학교 인기가 많죠. 뭐 작년에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니까 요런
장점, 초등학교 부모들도 아마 13구역, 추후 생길 13구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도마뱀동 재정비 촉진구역 당시의 모습을 보면 뭐 이런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15구역이 사업 추진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13구역 입장에서는 장점이 되는 거죠. 인근에 있는 지역 재개발 구역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서 주거 환경이 상승을 한다면 13구역의 주거 입지도 상승하는 게 눈에 보듯 뻔할 것입니다. 한번 입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승역. 지금 대전에서는 2호선 트램역이 2027년, 3호선 광역철도가 2024년에 완공 예정인데, 현재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트램역도 2022년까지 이제 기본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공사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역세권, 그것도 이제 더블 역세권 인근이고, 가장 인근 지역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깝습니다. 도마뱀동 12구역이나 11구역보다도 훨씬 가까운 위치에 환승역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도솔산이죠. 이쪽에 있는 도솔산을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이라는 점, 역세권, 숲세권, 초등학교까지 끼고 있으니까 학세권, 초품화까지 있다 보니까 도마뱀동 13구역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구역입니다. 또한 이 인근 지역, 저기 천변을 보는 도마뱀동 4, 5, 6 외에 3, 4, 5, 6 외에 이쪽 천변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죠. 도마뱀동 11과 12를 합친 것보다는 약간 적지만은 거의 버금가는 세대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양대병원도 멀지 않죠. 추후 트램역이 완성이 된다면 한 세정거장 이전이면 바로 건양대학교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둔산으로의 대전의 중심이라고 하는 둔산으로의 이동도 이쪽 길을 이용하다 보면 배대로를 이용하다 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대신 뭐 지금도 약간 정체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확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큰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삼육초로 보내지 않는다면 유천초로 배정이 됩니다. 유천초로 배정이 되고 유천초로 배정이 된다면 중학교는 도마중학교, 버드네중학교, 또 하나 안 보이긴 한데 위쪽에 있는 변동중학교 3개의 중학교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 설치되는 곳, 이쪽 부분에 바로 도마뱀동 13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거장 지나면 건양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이 이어지다 보니까 신도시 도안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인근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드네중학교, 변동중학교, 도마중학교인데 그중에 버드네중학교가 학업 성취도를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은 버드네가 좀 우수하긴 한데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들이 특목고 진학률 자체가 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유야 뻔하죠.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뭐 주거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교육에 힘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중산층이 아직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추후 아파트 완공 후에는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도마중학교가 외고 국제고를 3명 보냈고요. 버드네중학교가 과학고를 1명, 외고 국제고를 4명 보냈습니다. 변동중학교는 과학고를 1명도 보내지 못했고 외고 국제고를 1명을 보냈습니다. 주택 재개발 도마뱀동 13구역을 가서 찍어왔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문을 닫고 14일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근 구역들 보시면 차를 하나 주차를 해놓으면 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린공원 부분, 좀 야산인데 좀 높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경을 잘해서 명품 아파트 단지를 만드냐는 13구역 조합 토지 등 소유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막입니다. 그래갖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르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독특한 단지가 조성될 거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복수자의 모습도 보이죠. 야산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아마 좀 정말 제대로만 가꾼다면 인근 지역 단지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도 뛰어난 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역세권의 숲세권의 또 하나의 장점, 학세권의 또 가까운데 이런 구릉지에 저기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도마뱀동 13구역은 타 구역과의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도마뱀동 13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도마뱀동 13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